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민 민성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상황별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걸렸다면 계좌에서 이체가 안 되는 거죠.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기가 곤란해지거나 임차인들이 등기부를 보고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업자 계좌에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 기한을 맞추지 못해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내가 채무자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나중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재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겁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을 전제로 하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되는 거죠. 가압류가 걸린 경우에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당장 문제가 되진 않아서 급박하게 해제를 해야 되지 않은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본안 제소 명령과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둘째로 가압류를 며칠 안에 시급하게 풀어야 될 경우, 이 경우에는 해방 공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의 수단 중에 첫째로 이제 본안 제소 명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나중에 집행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가 걸려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소송을 빨리 급하게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소멸하게 되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뒀기 때문에 소송을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어차피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무작정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제도가 본안 제소 명령입니다. 본안 제소 명령 신청은 뭐냐면 채무자가 내가 가압류가 걸렸는데 아직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안 했다. 그러니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풀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본안제소 명령을 신청해서 명령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은 대부분 가압류가 풀리면 안 되니까 대부분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접수를 합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가압류가 풀리든지 집행을 하든지 어떻게든 결론이 나게 되는 거겠죠. 이 경우에 가압류는 결국 본안 소송이 확정되고 나서야 풀리기 때문에 소송이 소요되는 기간만큼 가압류가 걸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급박하진 않은 경우에 강구할 수 있는 수단 중에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압류 명령에 부당한 게 있으므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법원에서 심리를 열어서 그 가압류 이의 사유, 즉 이 가압류가 부당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이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받아갈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보전의 필요성, 이 사람이 다른 담보를 잡고 있는데도 가압류를 굳이 걸었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채권이 1억인데 5억어치를 가압류를 걸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결과 기존 가압류가 부당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또는 가압류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만약에 가압류가 부당한 경우라면 이의 신청은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후 말씀드릴 해방 공탁과 같이 큰 돈이 묶일 일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일이 잡히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기일을 열고 또 기일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가압류를 급박하게 풀어야 될 경우에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장 며칠 안에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나는 뭔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 이제 수단으로서 해방 공탁이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보시면 이와 같이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고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해방공탁인데요. 그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은 따지지 않고 그 금액이 적법하게 공탁이 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가압류를 풀어줍니다. 해방공탁은 이와 같이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 상당의 돈이
나중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묶여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공탁만 적법하게 하면 뭐 며칠 안에 가압류가 풀리게 되므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방 공탁을 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즉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한 금액에서 추심을 받아서 가게 되고요. 만약에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다 그러면 채무자는 공탁했던 금액을 회수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압류가 걸렸을 때 강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 3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 수단을 사용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